네, 클라스는 외국어 습득 이론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게 먼저다. 당연한 소린 같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클라센 박사님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시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에 대한 흥미, 자신감이 높고 두려움이 낮으면 이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 반대로 흥미, 자신감이 낮고 두려움이 높으면 습득을 방해하는 멘탈 블록이 생겨서 아무리 오랜 시간 싫어하는 영어 공부를 억지로 해도 학습 효과가 미미한 거죠. 배우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 영어를 싫어하고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인풋 아웃풋 다이어그램인데 여기 중간에 요런 멘탈 블록, 필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싫어하는 감정이 어떤 인풋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거부가 심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인풋을 얼마나 오래 넣느냐와 상관없이 굉장히 언어 습득이 느린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쌓이는 인풋이 없으니 눈에 나오는 아웃풋이 없고 그 반대로 좋아하면 뭐 거칠 게 없으니 넣는 대로 아웃풋으로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고 두려움이 높아지는 상황들은 이런 거예요. 시험을 봐서 계속 내 영어 실력이 점수로 나오는 거.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이유도 없고 무의미한 그런 반복 암기, 그리고 자기랑 전혀 관심도 없고 너무 어렵기만 한 미국 교과서나 학습서의 짧은 지문들, 그리고 뭐 이런 엄마의 반응. 자, 이 책 읽어줬으니까 이제 너가 읽어봐. 뭐 이렇게 바로 보여주기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아이가 받아온 시험에 대해서 점수가 이게 뭐야? 너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도 답답한데 거기에 더 속상하게 만드는 말들. 그리고 뭐 재미없어도 해야지. 재미없다고 안 하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는 하면 할수록 영어가 싫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오는 아이의 반응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중간에 뭐 그만할래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영어 학습서로 뭐 수업을 하고 이럴 때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아이들이 먼 곳을 바라보고 동공이 풀리더라고요. 그 반대로 이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좀 낮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냥 엄마가 편하게 읽어주는 책, 그리고 아무도 간섭 없이 혼자 쉴 때 읽는 책, 영어 만화, 게임, 만들기, 그리고 영어로 하는 뭐 의미 있는 대화들,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남자애들은 게임, 뭐 여자애들은 뭐 공주나 몰랑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그리고 이런 엄마의 반응들. 책 읽어줄게. 재미있었어? 재미없었어? 어땠어? 같이 놀까? 너가 하고 싶은 걸 같이 할까? 뭐 하고 싶니? 어떤 걸 좋아하니? 좀 아이의 취향과 선택을 배려해주는 질문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또 하고 싶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굳이 아이에게 자 여기 보세요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눈이 똘망똘망하고 자기가 더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몰입된 반응이 나오죠. 아무래도 우리 어른들이 영어를 이런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왠지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인풋이 팍팍 쌓이고 있는데도 이런 걸 정말 배움이라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겉모습이 이러면 속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쌓이고 있지 않아요. 특히 언어학습에 있어서 첫인상이 부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푸시와 강요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는 게 먼저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흥미를 심어주는 게 먼저가 돼야 그 많은 인풋과 시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네, 벌써 마지막 이론입니다. 마지막은 먼저 내뱉고 나중에 고치자. 이 이론은 공부 과다 부작용에 대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사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문법 교재, 단어 교재로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규칙을 암기하고 내가 뭔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썼을 때 이거를 이제 스스로 교정하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책상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모니터라고 하는데 언어를 이렇게 규칙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말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 시험 감독관, 모니터가 계속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머리에 써먹어야 하는 규칙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규칙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 전에 아, 이렇게 말하면 됐나? 이렇게 말하면 되나? There is, there were? 아, 뭐지? 이렇게 항상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규칙으로만 언어를 배우니까 오히려 한마디도 내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메시지가 많이 쌓여서 감으로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 이렇게 언어가 습득이 된 사람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져요. 왜 내가 들은 노래가 있고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이걸 너무 말하고 싶으니까 에베베베베 이러면서 언어 발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습득은 이렇게 언어 발화에 굉장히 다른 영향을 줍니다. 공부는 아, 내가 맞나? 이렇게 말문을 막고요. 습득은 아, 맞아,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습득과 공부의 연관성을 살펴볼 건데요.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모니터 오버 유저, 머리에 이 시험 감독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확도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 유창성이 발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모든 영어를 평생 열심히 공부한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저도 처음에 외국에 가서 영어를 하기 시작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었다 지웠다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규칙, 공부가 습득보다 듣기 전에 규칙부터 너무 많이 공부하면 말문이 막혀서 결국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학원에 오래 다녀도 스피킹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배운 규칙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말을 해야 돼서 한마디도 내뱉지를 못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자기가 틀릴까 봐. 시험 감독관들이 모니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 규칙들을 기억해내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되 유창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걸 Optimal Monitor User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의 지향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언어 발달이 완성이 됐을 때의 지향점입니다. 어른이 돼서 기본적인 규칙에 맞게 말을 하되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어떤 걸 기대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무조건 유창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 accuracy, 정확성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한국말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년기에는 아이들이 틀려도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게 바로 습득의 결과죠. 이렇게 말을 내뱉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근데 이 말을 자유롭게 내뱉어야 언어 실력의 성장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확성에 집중하게 되면 말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틀려도 아,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문장 뭐 주어 동사가 잘못됐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처음에 틀려도 말을 쏟아낼 기회를 많이 주셔야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유창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맘대로 틀려도 괜찮으니 내뱉어 보고 나중에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때 책을 많이 읽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점점 밸런스가 맞아지게 돼요. 이 정확성이 생기는 거죠.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플루언시에 중점을 두시고 너무 어큐러시가 없는데 이런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면 다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아까 좋아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좋아하려면 사실 처음에는
무조건 쉽고 만만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책과 영상 이런 걸 파악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5세 이전에 시작하면 아이가 아직 한국어, 영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기 전이라 그때는 한국어가 완전 완성되지 않은 이상 동요를 들려줘도 책을 읽어줘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아이가 한 7, 8세가 되었다 하면 그때는 이제 나는 영어를 이해 못해 이렇게 느끼고 처음부터 조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가장 쉬운 알파벳, 한 단어, 한 줄 책 이런 쉬운 책 위주로 시작하셔서 아이가 먼저 영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마다 뭐 아무리 형제나 쌍둥이라고 해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뭘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영어 노출을 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을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엄마들이 좀 배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엄마든 선생님이든 어른의 역할은 아이가 이제 배워야 할 걸 좋아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에 호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은 것들이 쉬워져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너무 영어를 공부로, 학습으로, 부담으로, 강요로 느끼지 않고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이들이 오래 영어를 좋아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먼저 내뱉고 나중에 고치자고 했는데 어릴수록 듣기, 읽기, 인풋 쌓기에 집중하는 게 영어 아웃풋을 더 빨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문법이나 스펠링 교정은 아이가 충분히 인지 능력이 생겨서 이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고학년, 한 중고등학생이 돼서 짧은 시간 내에 한 번에 훅 잡으시면 되고 어릴수록 좀 틀려도 틀릴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더듬고 말을 또 엄마 앞에서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틀려도 바로바로 지적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틀리게 말을 해도 엄마가 좀 맞는 문장으로 받아주시거나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 게 오히려 아이가 유창성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너무 처음부터 아이가 완벽하게 말하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역시나 이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뭐 숙제나 시험, 학습지보다는 영상, 책에 시간을 더 많이 써주시고 초등학생이 됐다고 이렇게 문법을 좀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뭐 문장을 외우고 문장을 직독직해하고 이렇게 반복 암기하는 학원보다는 좀 아이가 좋은 인풋을 듣고 읽고 또 자기가 준비가 되면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좀 내뱉을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학원으로 아이가 듣고 말할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영어는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학원을 보내도 결국 말하기 쓰기에 필요한 영어 듣기, 읽기 절대량은 집에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3시간 그 수업을 한다고 아이가 말하기에 필요한 인풋이 다 쌓아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루 30분, 1년 300일, 3년이면 그게 9,000시간이에요. 그 정도만 쌓여도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인풋은 학원에서 다 쌓을 수 없다. 왜 학원에 6개월에 다녔는데 아직도 말을 못하지? 학원에서 듣는 그 일주일에 2시간 인풋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 나머지 인풋은, 말하기에 필요한 인풋은 결국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채워야 합니다.